오늘은 무농약으로 화학농약입니다. 자꾸 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치는 거는 그 생약 성분이죠. 화학적으로 어떻게 배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그 토양 살충 살균제를 안 치는 경우입니다. 화학농약입니다. 근데 토양 살충 살균제를 안 치면 농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세미 나방애벌레라든지 요 밑에 군뱅이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좋잖아요. 저런데 산에 보면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척박하겠죠. 밑에는 풀도 안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따뜻하게 뭐 벌레들이 기생할 수 있으니까 그 알을 많이 까는 거죠. 그러니까 애벌레가 많아요. 그래서 요건 조금 힘이 들고요. 화학농약을 안 치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유기농인 경우에는 별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뭐 교육이든 가면요,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전부 화학농약으로 어떻게 토양살충 살균을 하느냐 그것만 가르쳐 주지, 화학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모르는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양살충 살균제를 쳐버리면 맛이 없습니다. 엄청 맛없어요. 정말입니다. 토양살충 살균제를 치는 경우는 텃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다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검색하지 않았겠어요. 토양살충 살균하기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근데 거의 없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상당히 제가 쓰는 거의 똑같은 재료로 많이 하시는 걸로 그래 지금 보여집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바꿨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뭐 락스도 치고 뭐 비누 갈아 가지고 쓰고 막 온 그거 하던데, 이제 요새는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제가 쓰는 재료에서 약간 바꾼 게 표가 빵 나더라고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 제가 해봤기 때문에 이거 많이 보고 많이 하시면요 정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이게 포대그름 좀 치고 비료 막 치고 그 다음에 덮어버리거든요. 비료 치면 화학 비료입니다. 유기농 비료는 따로 있죠. 비쌉니다. 10배 이상입니다. 가격이 똑같은 무게에. 그런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재료가 뭐 이 늪지대에서 퍼올린 암석이라든지 무인도에서 새똥 굳은 거 긁어낸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만들거든요. 유황도 농약이다 이렇게 말해. 이 채널에 와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전화하세요. 전화. 아주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힘들게 한 겁니다. 천 몇백 평을 그대로 다 망쳐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온 거란 말입니다. 피하고 해가지고 사러 갈 때도 화학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살피고 미리 가기 전에 조사 다 하고 가보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제가 몰랐던 새로운 그 제품이 있으면 또 뒤에 다 읽어보고 확인하고 공장에 전화해보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 갖고 선택합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맛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맛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포대거름을 이렇게 치죠. 포대거름은 겨울철에 치세요. 겨울철에 안 됩니다. 따뜻한 때 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토양 살충 살균을 이야기하죠. 토양에 만약에 따뜻할 때 포대거름을 뿌리죠. 완전 부숙되지 아니한 포대거름을 뿌리죠. 그러면
바로 망합니다. 그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그걸 뿌려놓고 한랭사를 한번 싹 덮어보세요. 한랭사. 실험 삼아. 정말 안 믿어지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뿌려놓고 덮어놓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뿌려놓고 한랭사 딱 덮으면 한랭사 하얀 그 한랭사가 새카맣게 붙습니다. 날파리 같은 게 아주 작은 파리 같은 게 막 붙거든요. 그게 한 20, 30%가 고자리파리고요. 7, 80%가 뿌리파리입니다. 알을 까죠. 그러면 이 알에서 부화돼 가지고 군뱅이가 생겨요. 구더리 같은 게 생깁니다. 그 구더리가 뿌리 쪽으로 쫙 모여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뿌리가 나오면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치라고 하는 이유는 겨울에는 그런 날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치놓으라 이 말이죠. 미리. 저는 2년, 최소 1년, 주로 2년 된 걸 쓰거든요. 저 앞에 보면, 앞 영상에 보면 우리 입구에 포대걸음 쫙 서 있습니다. 지금 8개인가 9개 팔레트 서 있거든요. 그러면 8개라고 보고 8개면 몇 개입니까? 80개니까 560개죠. 560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올해 것 싹 다 쓰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부숙된 거는 다른 걸음이거든요. 안에서 미생물이 다 분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비료나 농약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 소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많이 맞죠. 그럼 소똥으로 만들면 쪘다 그러면 그 안에 항생제가 꽉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대걸음 딱 샀다 그럼 그 안에 항생제가 다 들은 거죠. 근데 1년 이상 묵혀버리면 미생물이 항생제까지 다 분해해버립니다. 완전히 다른 걸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뿌리고 쳐도 되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 쓴 경우에는 겨울에 치세요. 겨울에. 왜냐하면 그 냄새 지독하거든요. 그러면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막 이런 것들이 확 달아 들어가 새끼 확 친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기물이 많으니까 온갖 벌레들이 다 와서 알을 깝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군뱅이들도 많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먹이도 많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토양살충 살균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사하고 이럴 때는 화학농약을 쓰지 아니하고 토양살충 살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유튜브에 막 올라오더란 말이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잠 안 오고 할 때 이렇게 열어보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많이 따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 살충 살균제를 화학으로 안 치면 안 하고 하면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만약에 고자리파리 애벌레가 있다. 아니면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있다. 그러면 이거 거세미입니다. 거세미. 예, 제가 작년 영상을 보니까 이렇더라고. 거세미입니다. 이거는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거 새로 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이. 거세미 나방 애벌레가 갉아먹습니다. 이 껍데기만 딱 갉아먹습니다. 이거 안 돼요. 새로 넣어야 됩니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제가 이거 심고 나서 바로 우리 방제액을 쳐줬는데도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먹다가 말한 거고. 괜찮습니다. 요거는 괜찮고. 이거는 아예 약간 5월 13일 날 심었습니다. 약간 지금 겨순 나오고 있네요.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것도 괜찮고.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껍질을 싹 갉아 먹었죠. 이거는 거세미 나방 애벌레입니다. 작년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 말이죠. 똑같더라 이 말이죠. 거세미입니다 이거. 요거는 조금 괜찮고요. 회복하면 됩니다. 저거는. 요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뽑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몇 걸음 안 왔는데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도 뽑죠, 뭐. 아무것도 며칠 되지도 않았죠, 이거. 아무것도 안 했다. 토양 살충 살균을 화학농약으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요, 100개 심으면 10개 건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장담합니다. 이 정도로 이게 어렵습니다. 토양 살충 살균이.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뽑아버렸다. 그럼 농사 망치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저는 남아있는 것만 건져도 얼마든지 우리 먹는 거 나오거든요. 거의 500개 이상을 심으니까 한 포트에 105개니까요. 5판이니까 500개 이상 심으니까 우리 먹는 거 충분합니다. 팔고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일단 제가 먹는 게 우선이죠. 요거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약을 우리 방제기죠. 니모일, 할미꽃, 뿌리우린물, 고사물인물, 목초액, 바닷물, 유황 이런 거. 이런 재료 파시는 분들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안 됩니다. 이게 땡초인데요. 땡초를 밖에서 오래 보관했잖아요. 그 다른 데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땡초에 지금 많아요. 거세미나방 애벌레가 온 모양입니다. 오이. 몇 개인지 샬리 가지고 이거는 심하게 먹었네. 요게 낮에 되면 땅속에 들어갔다가 밤 되면 올라와서 갉아먹습니다. 없네 이거는. 새로 심어야 돼요. 아까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으니까. 아직까지 안 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심고 있어요. 지금 5일 간격으로 조금씩 심고 있어요. 날씨가 하도 이상하니까. 이게 지금 요런 거는 보세요. 5월 13일 날 심었는데 바람 맞은 쪽에 딱 냉해를 입었죠. 요새 요런데 냉해를 딱 입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는 약이 없기 때문에 화학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최대한 그 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 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4월 중순에 심은 것도 이만해요. 안 커요. 안 커. 날씨가 추우니까. 그래서 벌써 농민들이 올해 고추 농사 망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로 심리 많이 하면서. 노지고추 이렇게 어렵습니다. 노지고추가. 그러니까 총 정리하면요. 토양 살충 살균은 석회 쓰시면 좋고요. 석회 4,500원 하더라고요. 농협에. 석회 쓰시고요. 석회도 생석회 쓰세요. 석회 칼슘, 석회 뭐 이상한 이름 붙죠? 그거는 화학농약입니다. 근데 생석회라고 나옵니다. 생석회. 그걸 쓰시면 소독 효과가 있고요. 니는 없네? 그러면 이 바깥에 놔둔 거 땡초에서 많이 지금 거세미나방한테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그 생석회하고 그 다음에 유황 아그로솔포를 씁니다. 저는 100%짜리라서 아그로솔포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님케이크 요 3개로 합니다. 요 3개 정도 하면 한 90%는 괜찮아요. 이거는 지금 바깥에 너무 오래 보관했었죠. 이거는 밀폐가 잘 된 곳에서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나방이 날아다니고 막 이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바깥에 좀 다른데 보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냉해도 입었고 바깥에서 거세미 나방 애벌레한테 공격도 당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어렵지만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거 몇 개만 해도 땡초는 상당히 좋습니다. 땡초는 한 판 심었거든요. 한 판.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땡초를 고추, 우리 요거는 칼라탄이거든요. 칼라탄 고추가 조금 매분데 땡초를 한 10%만 섞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떻게 맛있냐 하면 옛날에 그 시장통에 가면 육개장 있죠. 50년 전에 40년 50년 전에 육개장 정말 맛있었잖아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빨갛게 해가지고 먹으면 정말 목이 칼칼하게, 그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싹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없죠. 그런 게. 고춧가루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춧가루 넣으니까 그 맛이 나더라고요. 라면에서도 그 맛이 나고. 옛날 50년 전에 삼양라면 맛 있죠? 그 맛이 살아납니다. 라면 한 개에 티스푼 한 스푼 딱 넣으면. 그러니까 텃밭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조금 명심하시고요. 지금 이 땡초에서 바깥에서 조금 이상하게 보관됐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솔직하게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놔뒀어요. 그러니까 거세미 나박 애벌레 피해가 바로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보관 철저하게 하시고요.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준으로 딱 보고요. 저녁 8시, 9시 하고 새벽 4시, 5시 요때 훈풍이 살짝 불고 난 그 다음 날 심으세요. 아직까지 어저께 추웠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심은 게 있거든요. 일부 10일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심은 것도 있고 10일 간격으로 심은 것도 있고 5월 13일 이후에 아직까지 안 심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도 살짝 춥더라고요. 그래서 안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다 자랐을 때 날씨 따뜻하면 갑자기 자랍니다. 그러니까 4월 중순에 심은 것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리고 튼튼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뭐 그 부직포를 씌워가지고 터널로 재배해라 일찍 심어가지고 밭도 좋은데 두둑 보세요. 골하고 두둑 보세요. 밭도 좋은데 그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5월 초에는 반드시 심하게 바람이 붑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기 때문에 고기압 저기압이 막 교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직포를 벗겼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다 꺾여버립니다. 약하니까. 그러니까 노지 고추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 먹는 게 주로 하우스죠. 하우스 고추입니다. 하우스는요 농약을 탁 치죠. 안 빠져나갑니다. 비료도 안 빠져나가요. 작년에 친 게 아직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염류 피해가 생기는 거죠. 염류하고 염도하고 틀립니다. 염류는 부영양화입니다. 부영양화. 우리 저 강에 보면 녹조 라떼처럼 영양이 과해갖고 막 썩는 거 있죠. 그게 염류 피해입니다. 소금하고 관계없어요. 소금 치면 염자가 붙어나니까 소금 치면 염류 피해, 그거 오해입니다.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근데 노지에는 염류 피해가 없습니다. 왜? 비가 오면 흘러내리잖아요. 용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류 피해 이런 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닷물 많이 쳐도 됩니다. 바닷물 20리터에 5리터까지는 무조건 한 바가지 넣으면 돼요. 그냥 20리터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 바닷물에 밀양원소 있죠. 미네랄 같은 거, 밀양원소 그런 게 다 들었습니다. 바닷물 안에. 그래서 밀양원소가 부족해가지고 감자가 만약에 이 까만 게 생기고 막 이렇거든요. 붕소 같은 거 이런 거 없으면 바닷물 치면 괜찮아요. 바닷물 치면. 그러니까 밀양원소가 거기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워 드시면 저한테 고맙다 할걸요. 고맙다 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